자, 이제 오늘은 뉴런이라는 친구를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이 뉴런은 신경계는 신경세포인 뉴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뉴런은 여기서부터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구조를 한번 살펴볼게요. 구조는 이 친구도 역시 세포이기 때문에 여기 안에 핵이 있어요. 이때 이 핵이 있는 부분을 신경세포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경세포체는 핵과 세포질이 있어서 여러가지 생명활동이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해요. 두 번째, 가지돌기는 다른 뉴런이나 감각기관에서 전달된 자극을 받아들이고, 그럼 여기 있는 가지돌기에서 주변에서 자극이 주어지게 되면은 자극을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세 번째, 축삭돌기는 다른 뉴런이나 기관 등으로 자극을 전달하는 역할을 해요. 축삭돌기는 여기 알갱이 같은 부분을 지나서 끝에 있는 신호를 보내는 것까지 축삭돌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뉴런들은 각각 하는 일에 따라서, 기능에 따라서 감각 뉴런, 연합 뉴런, 운동 뉴런, 이렇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감각을 받아들이는, 판단하고 명령을 내리는, 움직이는 운동 뉴런까지 되겠죠. 감각신경을 이루고 중추신경계를 이루고 운동신경을 이룬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래 있는 그림을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맨 처음에 소리라는 자극을 들었을 때는 우리는 귀를 통해서 청각 신경, 청각 세포 이런 식으로 들어오겠죠. 이때 감각 뉴런, 휴대전화에서 소리가 나면 감각기관인 귀에서 받아들인 자극이 청각 신경을 통해서 어쨌든 대뇌로 갈 거예요. 연합 뉴런으로 전달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귀에서부터 뇌까지 가는 길을 우리는 감각 뉴런이라고 해요. 뇌는 연합 뉴런이 모여서 이루는 건데, 이때 연합 뉴런은 어떤 식으로 하냐, 자극을 느끼고 판단하고 소리가 들렸기 때문에 운동 뉴런에게 핸드폰을 들라, 받아라 라고 명령을 내릴 겁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다시 운동 뉴런에 연결된, 근육에 연결된 운동 뉴런이 신호를 막 보내서 팔의 근육으로 휴대전화를 들어 올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각각의 기능에 대해서 꼭 살펴보도록 하세요. 아래 있는 스스로 확인하기 한번 꼭 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 장 나와 있는 신경계를 통해 일어나는 반응을 살펴볼게요. 공이 갑자기 눈앞으로 날아오면 왜 눈이 감기는지 끝까지 보라고 하지만 눈이 감기게 되죠. 하지만 이게 나의 의지인지 혹은 의지가 아닌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봅시다. 자극에 따라 반응 경로는 어떠하게 다른가? 날아오는 공을 보고 방망이를 휘두르는 것은 나의 의지에 따라 일어나는 겁니다. 하지만 공이 갑자기 눈앞으로 올 때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눈이 감기는 걸 이야기를 하고요. 이건 모두 신경계를 통해서 자극이 전달됩니다. 의지에 따라 일어나는 반응과 의지와 관계없이 일어나는 두 가지 반응을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흔히 보이는 고무망치로 무릎 아래쪽 부분을 치게 되면 발이 올라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남자친구가 무릎을 쳤을 때 이 여자애는 자극이 왔다라고 생각을 해서 머리에서 판단을 하고 손을 들 거고요. 하지만 이 다리는 스스로 빠르게 올라올 겁니다. 왜 그러냐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고무망치로 무릎뼈 아래를 치게 되면 자신의 의지에 따라 팔을 드는 반응보다
이거는 의식적인 반응이 되겠죠. 허나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다리가 들리는 반응이 더 빠르게 일어납니다. 이거는 무의식적인 반응이라고 볼 수 있죠. 다리가 들리는 반응이 일어나는 경로가 팔을 드는 반응이 일어나는 경로보다 짧고 단순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 아래 그림을 보면은 무릎을 쳤을 때 팔을 드는 건 자극을 받은 다음 척수를 타고 올라가서 뇌에서 무릎이 쳤다, 그럼 손을 들어야겠다 라고 이렇게 갑니다. 첫 번째 길과 두 번째, 무릎에서 자극을 받은 게 척수에서 바로 신호를 줘가지고 다리가 들리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를 우리는 무조건 반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무조건 반사는 매우 빠르게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예시를 한번 볼게요. 뜨겁거나 날카로운 물체가 몸에 닿았을 때, 움츠리거나 눈앞으로 갑자기 나타날 때 눈을 깜빡이는 행동은 대표적 무조건 반사의 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 다시 한번 해보세요. 몸을 보호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거. 반응 경로에 대뇌 판단 과정이 포함되지 않아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일어나는 반응을 무조건 반사, 무조건 반응,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2번 보도록 할게요. 기록 경기에서 출발 신호가 난 다음 선수가 0.1초 내로 움직이면 부정 출발로 판단을 합니다. 그 까닭을 자극에서 반응까지의 경로와 관련지어 설명해 보자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0.1초는 갑자기 왜 나왔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마지막 149쪽에 있는 내용 한번 읽어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뇌파로 로봇을 움직이는 기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신경계를 구성하는 뉴런 내부에서는 자극이 전기 신호로 전달을 합니다. 우리 몸은 항상 우리가 원자에 대한 내용을 한번 배웠었기 때문에 모든 물질은 원자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 이때 플러스인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점. 어쨌든 모두 전자, 전기 관련이 있다라는 점이에요. 이를 이용하여 뇌의 명령을 로봇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전기 신호로 바꾸어 로봇에게 전달을 하면 뇌파로 로봇을 작동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뇌에서 발생한 뇌파를 로봇의 컴퓨터로 전달할 수 있는 장치가 개발되었다고 해요. 우리가 흔히 지금 머리에 띠를 두르고 로봇을 움직인다라는 점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손이 없는 사람은 여기에 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장갑을 만들어서 머릿속에 이런 머리띠를 채우고 신호를 보내면 자극이 가게 되어 이 로봇 팔이 움직이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팔다리를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 뇌파를 이용해 컴퓨터로 문서를 작성할 수 있는 것. 이거는 뇌하고 컴퓨터를 연결했지만 실제로 뇌와 로봇 팔을 연결해가지고 실제로 움직인다고 합니다. 로봇 의족, 로봇 의수가 이런 역할을 되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부터 3단원 호르몬에 대한 내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